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샘플로 드려 있는 자료에 1번 지문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통 수업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단어를 총 지문에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교재로 보시면 지문이 총 80개가 있는데 얘랑 같이 사용하는 이 교재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2200개를 뽑아 둔 거예요. 이 이상 수능은 단어가 시험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단어는 내신 시험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은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단어를 밑에 백설표에서 표시해 주니까 지문 밑에 이렇게 표시해서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단어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단어는 수능에 몇 개가 있냐면 총 3,300개, 몇 개 되지 않아요. 내신 시험 단어가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내신은 백설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수능이 더 안 어렵다니까요. 초반에 단어를 기선제압을 잘 해두면 그러면 이제 개수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특히나 단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두면 그러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의 시험 범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것만 초반에 정리를 잘 해두고 안 까먹는 방식으로 단어를 정리를 좀 잘 해두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도 이제 단어 공부는 지문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거기 보시면 왼쪽 편에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그 문장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뒀죠. 여러분이 지금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할 단어들을 이걸 원래 이 책에서는 설명할 단어들을 이 책에서 그 2200개를 뽑고요. 여기 있는 단어가 day 1에서 day 40까지로 되어 있는데 day 1당 하루당 40개씩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20개 전후반을 나눠서 그 20개 중에 꼭 외워야 될 중요한 단어를 뽑아서 지문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색깔이 단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색깔이 단어가 원래 있고 그 20개 중에 그래서 이 책을 펴면 갑자기 책 장사가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의도했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데이 1에 총 40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이 20개 중에서 제가 8개에서 10개 정도를 뽑아서 그걸로 이 지문을 제가 직접 작문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게.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갑자기 집어넣기 어쩔 수 없이 단어가 ato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는데 내용이 너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이상한 문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쓸만한 지문으로 만들어져서 그 렉사일 지수 기준으로 1400으로 뽑았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나요? 영어 지문에 인간의 사고 추론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를 정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 1400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능 독해 지문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사고를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능이 단어가 어려워서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두면 국어 못하면 영어 잘 볼 수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야, 컵 잘 잡아. 이게 중학교 1학년 영어 시험 지면 컵과 네 손가락의 결합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능인 거예요. 야, 나가면 떨어진다. 너 나가면 뉴턴의 법칙을 몸소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거라고요. 그런 걸 렉사일 지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옛날에는 이게 제가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너무 좋은 게 이 GPT라는 아저씨가 지문을 딱 놓고 렉사일 추출 이러면 0.5초면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문을 고쳐서 만든 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래서 얘는 목표가 무조건 단어 외우는 게 목표예요. 단어를 이해하게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쭉 설명을 해서 나중에 관련된 단어들을 지문에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걸 추론하고 그 단어를 좀 더 쉽게 외우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직접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갖고 나중에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설명을 너무 쉽게 한다고 설명이 단어가 너무 쉽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A-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다시요. A제곱 A별이 비우신. 그다음 얘 마이너스 그다음 인수분해 공식을 만약에 가르쳐 줄 때는 그걸 10-1의 제곱으로 가르쳐 주는 교사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97-23의 제곱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걸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연습하고 활용하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인 거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걸로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이 직접 읽는 지문에서 여러분이 공부해 가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말이 너무 많네요. 실제로 보면 한번 해봅시다.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삼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90초를 드릴 테니까 왼쪽 페이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뒤로 가면서 조금씩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책에서 제일 쉬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주제 제목으로만 만들어뒀어요. 80개 지문은. 반면에 이제 리딩 스킬스 책은 주로 거의 대부분 뭐로 되어 있냐면 지금 아직 다 못 풀었으면 너무 느린 거예요. 이 책은 대부분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 지문을 보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원래 이제 단어 강의할 때는 안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첫날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를 조금만 보태서 얘기하자면 필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첫 번째 문장을 늘어놓는 미친놈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째려봐야 돼요. 뭐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지를 말한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보충 그 문장들을 계속 내어놓다가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형식으로 끝나는 게 지문의 열의 9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정해진 단어의 개수 160에서 180. 딱 이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끝내야 되는 지문에서 헛소리하고 딴 데로 얘기를 셀 가능성이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뭐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중요하고 있는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 마지막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어쩌고 한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맺은말로 끝나고 있으면 100%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영어 아니라 국어예요, 그죠? 국어를 잘해야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시험이 너무 고맙게 국어 지문처럼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 단순하게 끝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협력은, 그죠? 아주 성공적인 협력이 뭐가 된다고 했냐면 제일 기본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문장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서로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는? Effective Cooperation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정답으로 택하는 거죠. 주제를 찾으러 가면 주제를 찾으면 되는데 자꾸 뭘 하냐면 사슴 긋고 분석을 해요. 내신 시험 보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하던 버릇을 이 손을 못 넣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그건 자꾸 거리를 두고 자꾸 국어 지문 보듯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국어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 설명하는데 막 자꾸 사슴 긋고 괄호를 묶고 이러면 비문학 독해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미국 놈들이 여러분 영어 책 읽는 거 보면 그래서 다 웃어요. 생각해보니 웃기죠? 주제를 찾으라고 그러면 주제를 찾으면 좋겠는데 주제를 안 찾고 자꾸 괄호를 긋고 얘가 뭘 꾸몄네 쟤가 뭘 꾸몄네.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지문을 못 읽는 이유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모든 영어 문장을 이해 못하는 건 문장 구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못 배워와서 그런 거죠. 잘못 배운 게 아니라 내신이 그래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신은 지문의 내용을 다 알고 시험 보잖아요. 내용은 다 아는 거고 거기서 틀린 데를 찾아내는 거였지만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다르다 그죠? 얘는 제가 이제 지문을 읽어가면서 주로 단어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모든 이렇게 collaborative environment에서는요, collaborative 말이야 뭐 당연히 아실 거니까 여기 좀 이따 이어서 나오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환경에서는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게 이 책 목적 아닙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단어에 중점을 둘게요. 참 필기는 오른쪽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 책은 단어 수업은 필기할 게 생각보다 좀 많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공책 하나 따로 정해서 들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모든 이렇게 협력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코어프레이스를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겠죠. 자, cooperate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CEO라는 말이 붙어 있고 뒤에 operate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 설명을 드릴 때 주되게 세 가지를 드릴 건데, 하나는 스토리를 붙이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어원을 설명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붙이는 것도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어원을 설명할 게 먼저 하나 나타났네요. 그리고 주변에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오페라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오페라는 혼자 할 수 있는 1인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공동 협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동으로 뭔가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오페라라고 그래서 이 단어의 유래는 라틴어 오퍼스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 작품 번호 9번 이렇게 할 때 오퍼스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클래식에 관심이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오퍼스가 작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변해서 뭘로 변하는 거냐면 오페라라고 변해서, 원래 오페리아라는 단어는 자급하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졌던 단어예요. 그 단어가 영어로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냐면 operate이라는 단어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operate이라고 쓰면 이 단어가 뭐가 되냐면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 되고, 얘는 지금 앞에 뭐가 붙어 있는 단어가 됐냐면 CEO라는 말이 붙었는데, 지금 하는 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앞에 붙는 말을 대가리에다 붙였다라고 해서 머리 두 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말을 꼬리에 붙였다라고 해서 접미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애가 이 말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는 뿌리 근자를 씁니다.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글자 그대로 루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도 우리말처럼 저렇게 접두사와 그 다음에 루트와 접미사로 결합이 되는 언어인데, 얘네들을 잘 째려보고 이해를 하는 건 단어를 확장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한국어는 70%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자어를 아는 건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리스어나 로마어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어가 한 15에서 20%, 로마어가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로마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망스라고 그러거든요. 자, 옛날에 유럽 쪽에 제가 이렇게 참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릴 줄 아는 게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이거밖에 없어갖고요. 제가 앞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여러분 저게 유라시아 대륙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만하면 잘 그렸지. 자, 이 그리스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의 말이 이쪽으로 와서 로마 지역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각각 분화가 되어서 프랑스어가 되고 스페인어가 되고 이탈리아어가 되고 이쪽에 있던 섬나라에 넘어가서 영향을 끼치면 잉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는 앵글로족이 얘네들을 침범해서 땅을 뺏은 나라인데, 그래서 앵글로의 땅이라고 앵글로랜드라고 부르다가 잉글랜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섬나라여서 아주 수준 낮은 말을 쓰고 있다가 이 로마 말이 영향을 끼치면서 영어가 확 변해버린 거예요. 원래 이 섬나라에 살던 사람들의 말은 거의 다 이름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쉽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어.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될 단어들은 얘네들이 거의 다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얘네들의 말을 이해하지 않고 영어 단어를 이해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를 잘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정도껏 돼야죠. 미국 사람이 한자어를 3,000개를 외우겠다 그러면 걔는 좀 안 돼 보인다, 그죠? 그런 애는. 한자 3,000개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하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반대하다라는 말이나 아니불자 정도는 미국에도 익혀두는 게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조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Korean이라고 쓰면 한국의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한국어라는 명사도 되죠. 그것처럼 로마에다가 ANC를 붙이면 얘가 로마의라는 형용사도 되고 로마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Korean 이렇게 쓰는 것처럼, Japanese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가 로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뭐로 알고 있죠? 네, 낭만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낭만이라는 그 단어 로만스예요. 옛날에 한자가 너무 어려울 때 재밌는 이야기들은 다 한글로 만들었죠. 조선시대 때. 라틴어는 재미없고 딱딱한 이야기만 있는데 재밌는 말들은 다 로마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로 다 뭔 얘기였겠어요? 다 연애 얘기였죠. 그래서 이 로망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낭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래가 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대충 그래요. 관심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 설명할 때 단어 설명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서두가 좀 길어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접두사가 붙을 때 원래는요 CO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말로 쓰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자어로 써보자면 우리말의 공짜나 그 다음에 동자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처음 접근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영어로 접근하면 더 좋죠. 영어로 전치사로 나타낸다면 with 정도가 되고 부사로 나타낸다면 together 정도 되는 말이 CON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도 부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불감증 이렇게 쓰기도 하죠. 리얼이 붙었다 탈락하기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발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발음 때문에 애들이 붙었다 말았다 하기도 하고 자음이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중에서 영어 단어 중에 발음하기가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N입니다. 그래서 N하고 P는 이 수업이 너무 막 이상하게 길어지는데 그냥 재밌게 들어보세요. N하고 P는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들이어서 이 단어 두 개는 단어 모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부분 모양을 바꿔서 발음하기 좋게 뒤에 나오는 말하고 붙어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데 저렇게 졸아버리면 어떡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CON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요. labor이라는 노동이라는 단어하고 결합을 하니까 N이 어떻게 변해버렸죠? 뒤에 L로 따라 변한 거예요. 그래서 labor라는 일하다라는 단어에다가 앞에 CON을 붙였으니까 뭐가 됐냐면 함께 일하다 협업하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함께 공짜가 들러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뭘로 따라갔냐면 CON이 뭘로 따라갔죠? 얘가 L로 따라 붙었으니까 뒤에 자음을 따라 붙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의문현상을?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요새 고등학교 교과목이 국어가 없어졌나 보죠. 이런 걸 보고 자음 동화라고 하잖아요. 자음 동화인데 앞에 놈이 뒤를 따라 변했으니까 순행 동화가 아니고 역행 동화가 된 거죠. 자음 동화 왜 일어나요?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고. 국어마 왜 일어나죠?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게 한국어나 영어나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입을 어차피 똑같이 생긴 건데. 굿이라고 안 읽죠? 굳이라고 읽죠? 디귿이 모음 이 앞에서 지읒으로 변하는 현상 이거 뭐라 그래요? 국어마 이걸 갓이라고 안 읽고 갓이라고 읽죠? 티읕이 치읒으로 변하는 거 이것도 국어마죠? 두 개잖아요. 영어에 있어요? 한국 사람 입이나 미국 사람 입이나 똑같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D가 U를 만났더니 뭘로 변했어요? Dju로. T가 U를 만났더니 뭘로 변해요? Don't유로. 이게 국어마잖아요.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어차피 한국말이나 미국말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음은 자꾸 따라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음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군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런 얘기를 다 빼도 되니까 말 그렇게 길게 갈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operate이라는 단어는 뭔가 일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인 건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CO를 붙였으니까 얘는 뭐가 됐냐면 함께 뭔가를 운영하고 작동하는 게 됐군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의 운영체제 뭐예요? 윈도우죠. 그 운영체제를 OS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Operation System이군요. 그래서 operation이어서 얘를 운영이라는 말로 하고 시스템은 우리말의 체제라고 해서 운영체제라고 쓴 겁니다. 그때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를 운영하는 체제를 그래서 DOS라고 부르는 거예요. Disk Operation System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 리딩 스킬스 책 할 때는 해석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결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답 찾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단어 할 때는 단어를 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요, 이렇게 협력을 잘하는 건 뭘 요구하냐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요구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냐면 팀 멤버들이 쉽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신작쌤하고 공부했죠. 복 받은 아이들. 좋은 쌤하고 공부하셨군요. 다 신작쌤이 다 좋은데 그 나이에 배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어떤으로 해석하는 거 배우셨겠네요? 근데 그것도 1, 2학년이라 내신하느라 그렇게 또 많이는 못 해봤겠구나. 이게 독해 시간에 합시다. efficient이라는 단어를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도 떠오르겠네. 이 F에 이렇게 된 건 왜 됐겠다? 그래, 이거 자음 동화됐겠군. 이 자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앞에 중요하게 E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하나를 더 붙여보면 X까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EX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말이 되죠? 혹시 알아요? EX가 뭐가 되는지? 밖으로라는 말이 돼요. EX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 되어서 export라고 쓰면 밖으로 보내버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수출하다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얘를 안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import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죠? 수입하다가 될 건데 얘는 소리가 원래요? 뒤지게 잘 변한다고요. 발음하기 너무 힘드니까 발음하기 쉬운 단어 M으로 바꿔서 import라고 쓰게 되면 수입하다라는 말이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interior이라는 단어가 실내의라는 단어인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exterior이라는 단어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건 뭐가 된 거죠? 실외의, 야외의라는 단어가 된 거잖아요. 이게 목표입니다. 2달 동안 이 정도의 것은 해결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게 앞에 붙은 놈은 모음을 남기고 자음을 막 바꾸는데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놈은 자음을 안 바꾸고 이번에는 모음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FAC라는 말이 들어가면 백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이 모음이 자꾸 바뀌어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놈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make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fact이라는 말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 ry라는 말이 들어가면 뭘 만드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끓이다라는 말에 브루라는 말에다가 뒤에 ERY 붙여서 브루어리. 여러분 볶다라는 말을 로스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커피 로스팅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커피 볶는 집을 로스터리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가 모여있는 장소를 RY로 붙이는구나. 그러면 얘는 뭐가 모여있게요? 물고기가 뒤지게 모여있겠군요. 뭐겠어요? 양식장이겠네. 자, 적어도 이렇게 외운 단어는 안 까먹겠죠. 근데 얘는 쉬운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 방에 꼭 다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뭘 만드는 장소다, 그죠? 팩토리가 만드는 장소니까 뭐가 됐을까? 그래서 공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예를 들어 손이라는 단어 한번 붙여보면 manufacturer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손으로 만들다라는 얘기가 돼서 제조하다, 생산하다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손에 바르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매니큐어. M-A-N, 매니가 손이었군요. 손에 들고 다니는 책을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신지 학생이 안 가르쳐줬나 본데? 지만 알고 있으려고? 발에 바르는 건 뭐라고 그래요? 페디큐어. 그러면 패드라는 말은 뭐랑 관련이 됐겠다? 발이겠구나. 그래서 자전거 발로 밟는 페달이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EX에다가 발을 밖으로 내밀면 expedition이라고 쓰게 되면 혹시 나는 뭔지 알아요? 좀 어려운데 얘는 원정 탐험이라는 단어가 돼요. 2달 동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길게 끄지는 않을 거고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걸로 처음에는 안 해보던 방식이라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안 어렵죠?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안 어렵죠? 그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훌륭한 강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드는 건데 이게 밖으로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efficient이라는 단어가 효율적인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effective나 이런 단어들 다 똑같아요. 자, 이거 이제 approach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색깔이 되어 있는 단어만 설명할 겁니다. 단어장에서는. 그래야 뒤에 가서 겹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25번 정도를 넘어가면 반복이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겁니다. 그렇게 의도하고 구성해 둔 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대신에 노력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요거 원래 AP가 아니었겠군요. 뭔가 딴 게 있었을 텐데 이 자식 발음하기 좋게 뒤에 따라 붙었겠군요. 그러면 얘는 이런 놈들은 보면 이렇게 떼어서 앞쪽하고 뒤쪽하고 말을 뗄 수 있는 말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해석은 아까 보셨죠? 자, 이건 아주 효율적인 접근을 요구하는데 또는 방법을 요구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팀 멤버들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면 arise, 일어나다라는 얘기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면이라고 해도 되지만 갈등이 생기면 이러면 해석이 쉽죠. 갈등이 생기면 그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apologize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and make amends 하는 능력이 꼭 필요해집니다 라는 얘기네요. apologize라는 말의 APO라는 말은요.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건 뽑아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모르겠으면 로직이라는 말은 세상 다 아는 말이죠. 이 아는 단어로 외워야 잘 외워질 거니까. 얘 주로 언제 써요? 로직 이런 말은 뭔가 논리적인 것 이런 거에 쓰는 거잖아요. 원래 로고스가 말, 언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면 엘로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말하고 논리적으로 뱉어놓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고 뚝 떨어져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 apologize라고 그래요. 그래서 apologize는 원래는 변명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변론, 변명 이런 뜻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책 제목이 The Apology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사과라는 뜻으로 여러분 물론 알고 있겠지만 변명하다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다가 점점 의미가 조금씩 변해서 사과하다라는 뜻까지 오게 된 단어가 apologiz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take the relationship, 그 관계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between,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면 멘토랑 멘티 간의 관계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얘는 이야기가 있는 단어죠. 무식한 미국 애들 때문에 멘토가 좋은 자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멘토는 사람 이름이에요. 호머라는 사람이 쓴 오디세우스라는 책이 있죠. 책 좀 봐라 얘들아.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할 때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 왕이죠. 한 부족의 왕인데 이름이 오디세우스잖아요. 걔가 이제 트로이의 전쟁을 떠나는데 신탁이 내려오죠. 신탁을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그 신탁을 떠나는데 어떤 신탁이 떨어지냐면 너 지금 떠나면 10년이 넘도록 못 돌아와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면 자기 아들이 아직 어린데 그 누구지? 그대로 두면 아들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절친한테 아이를 맡기죠. 그리고 얘를 좀 챙겨달라. 그 절친의 이름이 뭐였겠어요? 걔가 멘토였어요. 걔 이름이 멘토로였는데 이 무식한 미국 애들이 그래서 이제 멘토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영어에 남게 됐는데, 이 무식한 미국 애들이 멘토가 사람 이름인 줄 모르고 얘가 뭔가 도와주고 정말 진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멘토인 줄 알고 어떤 단어까지 만들어냈냐면 멘티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멘티의 이는 그러면 뭘까? 저런 걸 더블 E라고 합니다. E가 두 개 쓰였다라는 얘기인데, 더블 E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멘토의 OR이라는 이런 전미사는, 얘는 이제 전미사죠. 뭐 IST나 이런 전미사들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E를 붙이면 얘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employee라는 단어가 뭐예요? 얘는 이제 여러분 다 아는 단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employee가? 네, 채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employer이라고 쓰면 얘는 뭐 되나요? 고용주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로 해석하면 해석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EBS 교재들 해석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 대부분 그 사람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 해석판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어 실력이 문제인 거죠. 근데 국어 실력의 문제가 읽는 놈의 문제도 있지만 쓰는 놈의 문제도 많거든요. 쓰는 놈이 잘못 써서 무슨 말인지 못 읽는 경우의 해석을 우리는 수능 특강식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화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도 죽은 시인의 사회가 무슨 사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Dead Part Society에 이거 얘기가 또 딴 데로 샜습니다. 이 첫날이라고 재밌는 거 하나만 가르쳐 주죠.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SOC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걸 SOC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 중에 associate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협회를 associ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협회에 든 놈들이 협회 놈들이라고 부르던 단어가 soccer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지금은 축구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society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모임을 society라고 하기 때문에 작은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동아리라고 부르는 클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같은 대규모 사회가 될 수도 있는데 단어장에서 여러분이 1번 뜻만 외운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밤마다 뒷산에 몰려가서 시를 읽는 모임이 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죽은 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동아리 죽은 시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뭘 잘 모르는 안타까운 분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그러면 social이라는 말은 사회의라는 뜻도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라는 뜻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social 뒤에다 skills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얘는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기술이니까 우리가 저거 뭐라고 그래요? 그쵸? 사교술 아닙니까? 사교적 능력. 야, 이걸 사회적 기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하고 사교적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유산, 무슨 유산이 위대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유산이 뭐 이렇게 동물적 성향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The Great Heritage입니다. 영어 원 제목. 네, heritage는 알겠는데 Great은 꼭 위대합니까? 이거 영어로 very big이거든요. 엄청난 유산 아닐까? 어마어마한 유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학 작품 제목이 어마어마한 유산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엄청난 유산 정도면 좋았을 텐데 이걸 위대한 유산이라고 번역해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런 해석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수능 특강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라는 말을 누가 써요? 그냥 사장이라고 하면 되지.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employee라고 쓰면 얘는 뭘까? 그럼요. 직원이라고 하면 되죠. 단어장에 피고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trai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훈련시키다. 그러면 trainer면 뭐예요? 나네 지금 여기서. 그럼 여러분 만약에 단어를 몰랐더라도 trainee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인 거 알겠죠? 훈련 받는 사람. 그래서 조언을 받는 사람은 멘티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첫 출발이 잘못됐다 그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꼭 우리말에 뭐 같냐면 개판 5분 전 같군요. 개판이야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그죠? 그거 봐요. 무식한 미국 애들이 멘토가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멘티를 만들어내더니 한국 사람들이 개판 5분 전에 개판이 도급판인 줄 알고 이거 완전 개판이네 이런 말을 만든 거잖아요. 열 개자에 그 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판을 열기 5분 전입니다. 아픈 한국의 역사가 담겼습니다. 그 한국 전쟁 때 부산에 무료 급식소가 생겼는데 피난 온 사람들 무료로 밥을 주는데 그 판을 열기 5분 전에 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 개판 5분 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개판 5분 전이 어쩌다가 도급판이 돼가지고 의미가 그렇게 바뀐 것처럼 얘도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하기야 개자식 이런 게 사람들이 개의 자식이라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 뒤에 들어올 안동욱 쌤한테 물어보세요. 개자식의 개는 개인가? 아니면 접두사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모르면 그 국어선생님이 삐꾸죠. 수업 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멘트가 그래서 안내를 해줄 건데 그 offering advice가 충고를 줍니다. 피드백을 주거나 충고를 줘서 가이드를 할 거예요. 자, 그럼요. 그게 그 멘티는 adopt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기의 기술을 개선하는데 이걸 채택할 수 있겠죠. 뭔가 고르는 거 선택하는 거 옵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opt가 선택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체로 동사입니다. 자체로 동사로 opt가 선택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영어의 접두사 중에 제일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ad입니다. 제일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ad고 ad는 1번 to나 같은 또는요 on, in, with 같은 전치사의 역할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접두사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초반에 이야기했던 걸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D는 어쩔 수도 있겠다? 탈락할 수도 있겠고 뒤에 놈을 따라서 단어의 철자가 바뀔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아까 봤던 다가가다, 접근하다 같은 단어는 원래는 이렇게 생겨 먹었던 놈인데 이 D가 뭘 따라서 뒤에 나오는 자음 P를 따라서 자음이 역행동화를 한 게 approach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전치사로 뭘 의미를 갖고 있다? to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approach 뒤에다가 to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썼으니까. 처갓집이 틀린 말이잖아요. 국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처가의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집 가짜잖아요. 처갓집이라고 그러면 처집집이 된단 말이에요. 해변가 틀린 말이죠. 국어가 안 되는데. 해변의 변자가 뭐예요? 가변자잖아요. 그래서 해변이 우리말로는 바닷가라고요. 그래서 해변가라고 하면 틀리는 말이 되는 것처럼 approach to라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enter into라고 쓸 수 없다라고 막 외우는 것도 머리 좋으면 괜찮겠지만 en이 into다라는 걸 알면 into는 쓸 수 없겠구나라고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도 하겠군요.
자, 여기서 AD는 가서, to, 가서 고르다라는 말이 돼서 adopt가 채택하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근데 애초에 원래 이 말은 입양하다가 우선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였는데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영어의 말의 절반 이상이 로마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자식을 입양하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서 데리고 오다라는 입양하다라는 말이 왕의 단위로 넘어가면 이 입양한 아이들이 정책을 내어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의미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adopt라는 단어는 뭐가 되기도 했냐면 제가 채택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확산이 된 거죠. 지금은 입양하는 경우보다 뭔가 일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 여러분이 보는 adopt는 입양하다보다 채택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입양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adopt는 뭘까? 저는 여러분의 머리가 IQ가 70 이상이길 바랍니다. adopt는 뭘까요? 그러면 입양하는 사람, adoptee는요? 당하는 사람, 입양하네요? 위에는요? 양부모가 되는 거죠. 물론 형용사로 adoptive parent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도 자주 나타나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그러면 해결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문장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실수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단어장 할 때는 얘는 해석 연습하는 게 주 목표 아닙니다. 자, 그래서 mistakes가 learning process의 일부분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학습 과정의 일부분인데 필요가 없어요. 어떨 필요가 없냐면 exhal이라고 쓸 때 ex는 뭐라고요? 밖으로. 그래, hail이라는 말은 얘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지금 쓰는 건 몰라도 됩니다. 할라레라는 로마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어떤 의미냐면 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여서 exhal이라고 하면 숨을 밖으로 내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inhale은 뭘까? 여기 이제 이런 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말로 두 개를 합치면 호흡하다라고 하겠죠. 호흡 중에 어떤 게 들이쉬고 어떤 게 내쉬는 숨이에요? 자, 인간의 언어는 그냥 발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을 듣고 와, 저런 거 진짜 재밌다 싶으면 대학 가서 어학을 전공해 볼 만하죠. 졸업하고 굶어 죽습니다. 호흡을 해보면 하나는 나가는 소리, 하나는 들어오는 소리죠. 해보세요. 호잖아요. 웃을 일이 아닌데, 아니 언어가 그렇게 무관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관련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스프 같은 소리가 나면 다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스프링, 스파크 이런 거 다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호가 뭐예요? 내쉬는 숨이고 이게 들이쉬는 숨이에요. 울랄라? 애들이 거짓말하는 줄 아나 보다. 집에 가서 구글님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EX는 밖으로, IN은 안으로. 일단 이것만 기억합시다. 얘는 오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절에 한숨을 내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over errors, 실수에 대해서 말이죠. 대신에 사람들은 그걸 봐야 하는데 뭘로 봐야 되냐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Additionally, 게다가 말이죠. 중요한 건 account for라는 건데 사람의 행동을 account for 설명해주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죠. 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라는 말에 account도 그러면요. 와, 앞에 뭐가 붙었었겠구나. 원래는 AC가 아니고 뭐였겠다? AD였다가 뒤에 C를 따라서 변한 겁니다. count라는 단어는 알죠? 뭐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강가에서 옛날에 은행이 강가에 테이블 놓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돈 빌려줄 때 네가 몇 개 빌려갔는지 이렇게 숫자를 세워서 표시해 주던 걸 account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몇 개 빌려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설명하다라는 말도 되고 이 account가 그러면 주로 옛날에는 나무 조각 같은 걸 쪼개어서 줬는데 얘가 뭘 기록하고 있겠어요? 빌려준 액수 돈을 기록하고 있겠죠. 그게 현대로 들어오면 뭐가 돼요? 네, 이게 그래서 통장이 되는 거잖아요. 부자 계좌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대로 남는 겁니다. 현대 어카운트가. 그리고 차지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어카운트 뒤에다가 얘가 금융장부라는 뜻이 됐으니까 아까 나왔던 OR, IST처럼 주체를 나타내는 전미사 한번 붙여볼까요? 어카운턴트면 뭘 담당하는 사람이죠?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어카운턴트가 회계사라는 단어가 된 거죠. 1번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이거 하고요. 저는 원래 그래서 2달 동안 단어책만 하려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욕심을 부려서 2가지를 다 해달라고 하셔서
하나는 1번 지문을 맛을 못 보여드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오면 앞쪽에 일단 단어부터 할 겁니다. 단어 1시간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뒷시간은 그러면 첫날은 뭐 해야 될지 설명하느라 얘기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책도 앞부분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